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 영화가 뭔지 아세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 이 실미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 영화입니다. 영화 실미도는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무려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던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북파공작원 부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북파공작원 진짜 있었을까? 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부터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북파공작원과 관련된 재밌는 법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어린 분들은 이 북파공작원이라는 말조차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 우리나라가 북한에 몰래 보낸 스파이를 북파공작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구글 지도만 봐도 북한 군사시설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고, 비록 체제 선전용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상이 잘 안 될 텐데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작원들을 몰래 보내가지고 북한 군사시설 어디 있는지 막 사진도 찍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중요 시설을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중요 인물을 암살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한국전쟁 휴전 이후로 계속 공작원을 보냈는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 이 남북한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공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후로는 북파공작원은 자제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국군정보사령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휴전 국가잖아요. 1953년에 휴전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 이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의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북한에서 무장공비 31명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죠.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북파공작원을 보내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인 거예요. 사실 북파공작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듯이 우리도 북파공작원 보낸 거는 맞긴 맞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파공작원이 북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너희 애들이니까 데려가 하면서 이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시신을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는 순간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북한에 간첩을 보냈다, 이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리니까 북측의 자작극이다 하면서 안 받는 거죠. 결국 나라를 위해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만 중간에서 억울해지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영화 실미도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재소자들처럼 말 그대로 정말 내일이 없는 그런 사회 밑바닥 계층에 접근해가지고 새 삶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꼬신 걸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합니다. 일단 현역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선발했다는 것은 진실.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정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속부대가 없고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는 그런 민간인들 중에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형수였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고 해요. 특수한 훈련을 받고 가장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대한민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뭘 믿고 북한까지 보내냐 이거죠. 실제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은 군 입대 전에 징병검사 맞죠? 키 재고. 근데 거기에서 신체 건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제한을 했다고 해요. 기밀성에 목을 따는 특수부대가 생긴다, 죽으면은 집안을 일으키고 살아 돌아오면은 거액을 챙길 수 있다. 그 옛날 좀 가난하던 때에는 집에 막 6남매, 8남매 이렇게 동생들도 많았잖아요.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인데 체력은 자신 있겠다, 북한에 다녀오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히 위험한 거 알면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정했었다고 하는데 김현수 변호사 너는 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썰을 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법 덕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와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명예는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해 주는 거, 그리고 연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만큼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나라가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 이거잖아요. 그런데 북파 공작원들은 이게 둘 다 없어요. 뭐 사형수들 모아서 북한에 보냈다 이런 소문이나 돌고,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우리 측 사람 아니라고 시신도 안 받습니다. 누구보다 위험한 일을 하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군인 연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진짜 미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뭉쳤습니다. 2001년 특수 임무 수행자 유족 동지화가 결성됐고, 이분들이 꾸준히 시위를 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임자 보상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5년에는 금전적인 보상 말고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따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이 되어서야 국가에서도 그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해 준 거죠. 북파 공작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법도 2개나 만들어져 가지고 북파 공작원을 지원하고 있긴 한데, 이 법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런 딜레마가 느껴져요. 우선 법에서는 북파 공작원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수 임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이런 법에서는 원래 당연히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이 정의 규정이 먼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 임무 수행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 나라를 위해서 북파공작원으로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이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은 해드리면서도 동시에 보안,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엿보이죠. 그래, 북파 공작원이 있었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궁금하시죠? 저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1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엄청나죠? 1994년까지 북파 공작원 양성을 위한 훈련은 계속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북한에서 실종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만 7,726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한국군 숫자가 5,000명인데 실종된 북파 공작원만 7,700명이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분들 중에서 99.8%는 군번조차 없는 그냥 민간인들이었고, 수백 명 정도는 남한에 내려왔던 북한의 간첩 김신조처럼 전향을 해서 지금은 아마도 북한에 생존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 만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오늘은 북파 공작원 진짜 있었을까? 라는 이름으로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던 냉전 시기의 슬픈 역사, 북파 공작원에 대한 법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가족들 중에서는 한 50년, 60년이 지나서야 사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 임무 수행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안내를 뒤늦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법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